이제 이거 빨리 해가지고, 1시간 동안에 이거 빨리 끝마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날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예수 태어난 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그거 꼭꼭 챙겨달라는 여자들 왜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담 못 합니다. 평소에 맨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예, 그럼 뭐 하러 챙겨달라 그런 거, 그게. 크리스마스하고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챙기니까 그날이라도 챙겨봐. 아니, 이거 좌우지간,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는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여기에 미쳐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즐거운 겁니다. 자, 동생의 임신 출산점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친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의 임신 출산점에 점을 쳤으니까, 형제가 용신이 돼요, 형제. 자, 형제가, 월로부터는 극을 받고, 일진으로부터는 생을 받는데, 요것이 뭐예요? 진유합을 했죠? 그래, 이런 걸, 이 진유합을 떠나서, 일생 일극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생 일극으로. 그래, 요거는 형제의 임신에서 무사하겠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요것은 이 합에는 뭐 해야 돼요? 충하니까 태어나는 게 뭐예요? 기사일 뭐예요? 묘시 출생할 수 있겠죠? 묘시.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이제 묻는 게 어떤 걸 묻냐면은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뭐 묻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딸을 낳을 수 있는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이 아들, 딸을 구별할 때는 여기에 임하고 있는 글자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양이면 아들, 음이면 딸. 그렇게 판단하는데 또 틀린 게 이게 무슨 캐예요? 하지진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캐야? 건금체죠, 건금체. 그지? 건금체에 양을 지세한다면 이거는 확실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건금체가 양이 임하지 않고 음에 지세한다면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서정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복서정종 책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왕상하면 아들이요, 휴수하면 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왕상하면 똑똑하고, 휴수하면 뭐예요? 멍청하다라고 나와요. 멍청하다. 그러면은, 즉, 뭐예요? 세상 여자들한테 공격받기가 좋은 게, 양이 오면은 똑똑하고, 남하고, 그죠? 음이 오면은 멍청하고, 여자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결론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을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사에서는 그런 걸 안 나왔는데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 아이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라는 그걸 왕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양이 왕상하다고 해서 똑똑하고, 휴수하다고 그래가지고, 음에 임했다 그래서 멍청하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요즘 남녀 평등 시대인데, 여자들한테 다 반죽음입니다. 그죠? 요즘 남자들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 무릎 꿇어 이러면 대박 꿇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죠? 자, 이거는 그래. 선생님들이 점을 치면서 이제 최고 많은 점을 치는 것이 언제 낳을까요를 묻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를 묻는 게 많지, 언제 낳을까를 묻는 게 드물다고. 그래, 언제 낳을까를 묻는 거는 요렇게 참조하시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형제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형을 가지고 판단한 건데, 그 일반적으로는 다 뭐가 용신이 되냐면 손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손이. 그래, 여기서도 이제 자손점을 쳤을 때, 뭐, 유홍캐라든가 기홍캐가 나왔을 때는, 애기 아빠가 점을 쳤을 때는 내가 어디 멀리 갔을 때 얘를 낳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손이 잘 낳겠는가 물었는데 관성이란 글자가 하나도 없다. 육균에 나타난 글자가 없다. 그러면은 얘는 애비 없는 자식을 낳을 형상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복잡한 거 있어요. 나중에 차후 또 그런 거 자세히 또 한번 얘기하겠는데, 요거는 그래, 나을까 못 나올까를 가지고 점치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음양을 가지고 볼 때는 왕상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휴수하면 딸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똑똑하다, 모자리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양캐에 양이 임하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 것이고, 음캐에 음을 임하고 있으면 딸을 낳는다. 그러면은 또 양캐에 음을 임하고 있으면은 뭐요? 남녀가 반반이에요, 이거? 그래, 안 그래? 그건 아니죠. 그래, 그럴 때는 왕세를 가지고 또 판단한다. 강한가, 약한가. 알겠죠? 그리고 그 복서정정 책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태로서 임신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태로서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손으로서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친구가 점사를 얻었는데, 이제 이렇게 축해유를 얻었는데, 이것이 세병사묘 절퇴양생에서 일진에서 뽑는 거예요, 일진에서 세병사묘 절퇴양생을 뽑았는데, 이게 태유가 2개 나타났나 봐. 그래, 떡하니 하는 얘기가 그 아이는 뭐래요?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손을 보고서 그건 절대 아니다. 그 아이는 단 1명만 낳을 것이다. 그런데 1명만 임신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얘가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 의사가 말을 하기를, 하여튼간에 의사가 되게 웃긴 사람이 많아. 딱 이 아이한테 청정기를 대보니까 심장이 뭐 2개가 뛰는 소리가 들린다나 어떻다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애가 임신한 지 한 2달도 안 됐는데 심장 생기나요? 안 생기지. 그런데 심장 뛰는 소리가 2명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 어떤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 떡하니 하는 얘기가 걔는 쌍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이런 거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손으로 보는 거, 세병사묘 절퇴 양생하는 태로 보지 말고, 알겠어요? 손으로 판단하라. 손이, 이를테면, 여기에 인이라는 글자가 양에 임하고 동했고, 묘라는 글자가 음에 임해가지고 동했다. 이러면은 이것은 남녀가 분별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양이니까. 이거는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 이게 뭐 인이 묘로 간다든가 이런 게 볼 때는 이거는 쌍둥이 낳을 수도 있고, 뭐의 때에 따라서 동시에 자식을 2명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유에 이런 점을 얻으면은, 이거하고는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그런데? 수레등깨를 빨리 그려봐요, 선생님. 뭐요? 감수무인, 인진오. 자, 손이 뭐예요? 손으로 하출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주부가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한테 와서 점을 쳤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어때요, 이게? 손이 진신됐으니까. 되게 좋죠? 분명히 2명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니네 부부가 내년에 이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이혼했어요. 이게 손이 임하니까. 이렇게도 임하더라고. 왜 여자가 손이 임하니까 간을 극하잖아. 여자가 물은 거예요. 네, 여자가 와서 물었는데 이런 캐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 임신하는 캐가 아니라 너는 자손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그랬으면 남편과 이혼하더라고, 이게. 이런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각도 면에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기서 동생 임신 출산인데 형만 봐요. 저기에서 손이 없어. 예, 그건 손을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묻기를, 우리 자손이 잘 낳을까, 뭐 이런 점을 물었다면은, 조카가 잘 낳을까 이랬다면 뭐가 용신이 돼요? 손이 용신이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손이, 하지진, 건근갑자, 자, 여기 복신됐네, 그죠? 그지?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잘 나올 수 있어, 없어? 예?
이건 절대로 잘 나올 수 없죠. 나중에 이제 복신 처리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안 배웠는데, 용신이 복신됐을 때는 이것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토국, 수가 이러니까 이거는 금일자시에 뭐요? 태어나서 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졸한다. 태어나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만일 자손을 문제를 물었다면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육효점이라는 것은 아하고 어하고 틀려요. 물음을 잘해야 되고 진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가지고 답을 해줘야 돼. 이해가 가시죠? 그래, 선생님께서 나한테 물었잖아. 우리 조카가 잘 낳을 수 있는가요? 뭐 우리 동생이 임신해서 잘 낳을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묘일날 낳는다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와서 우리 이런 거를 물었다. 자손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문제되는 것이 이 애는 죽는다. 이렇게 말을 어느 거에 따라서 묻느냐에 따라서 팍팍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그 핵심 요약이 어디에 들어있는가를 잘 판단하라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애를 알 수 있는가인데. 그거는 다시 점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똑똑한 애를 알 수 있는가 했는데 그냥 크기도 전에 죽는 거. 그럼요. 이거 똑똑한 아이를 낳겠는가 이러면 이거 똑똑한 아이 아니죠. 얘는 자수가 투출되면 죽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요런 거는 무진장 많아요. 점치다 보면. 자, 보자. 여기에 보면은 그 출산점에서 용신이 합을 하면 출산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충할 때 응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묘시에 날 수도 있고, 다음에 백호 발동은 속발하고, 용신이 발동했으면 충되면 속발이 되는 것이고, 용신이 정하여 생하면 천천히 이루어지고, 아들, 딸 감정은 양이면 아들, 음이면 딸. 그리고 이 증산복역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양포, 음포, 양이라 그러는데, 이 풍내 익은 어떻게 돼요? 풍. 이게 양포음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겉은 양이고, 알겠어요? 속은 음일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럴 때는 아들. 알겠어요? 그와 반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뭐예요? 음포? 이건 아니네, 그지?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음 속에 양을 포함한 거죠. 태풍대가, 그죠? 이럴 때는 딸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딸을.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동효로서 판단한다. 동효, 즉, 이런 식으로 동했을 때, 초효가 동했으면은 요거만 가지고 양이 동하면 뭘로 바뀌어요? 음으로 갔으니까 딸을 낳고, 두 개가, 그러니까 요거와 이거, 그러니까 초효하고 오효가 동했을 때, 그러면은 이효 가지고 판단하자 이거, 이효. 알겠어요? 그래서 이효가 음변 뭐가 됐어요? 양 됐지? 그러니까 아들. 이해가 가요? 동했을 때. 초효가 그러니까 동효가 하나만 일어나면 그 효 가지고 바뀐 걸 가지고 판단하고, 두 개의 효가 동했을 때는 위의 효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세 개가 동했을 때는 가운데 효로서 판단하라.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방법을 썼는데도 가끔가다 잘 안 맞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왕상할 때는 거의 다 아들을 낳고, 휴수하면 딸을 낳자. 내가 여러 번 해보니까. 그리고 딸 아들 낳는 게 뭐가 중요해, 그치? 또, 낳기 전에 얘기죠. 갖기 전에 얘기죠. 갖기 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가지면 다 알려주잖아, 거의 다. 그리고 또, 출산하는 시기를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형제효가 이렇게 있을 때, 형제를 용신 삼아서 잡는데, 우리 처가 언제 낳을까 하고 점을 칠 때는 거의 다 내가 보니까 형제의 날에 아이를 낳더라고. 형제의 날. 이해가 가요? 형제의 날. 왜 형제의 날에 아이를 낳아요?
네? 형제의 날에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뭘까? 원래 제가 합을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제를 봐야 될 거잖아. 우리 아이를 언제 낳을까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면은 처하고 손을 봐야 되잖아. 우리 마누라하고 애니까. 근데 왜 형제의 날에 낳느냐 이거야. 자식은 겁제라. 떼크. 떼크. 자식이 무슨 겁제예요? 아니잖아. 그건 상처가 돈 들어가. 이거는 식상이 그거 선생님은 이제 하나만 맞춘 거예요. 비겁 날에 낳는데 형제의 날에 낳는데 왜 이거는 식상을 뭐라고요? 생하니까 낳는다. 그러면은 왜 또 처는 뭘 받아요? 그걸 받잖아. 그러니까 처가 아파야지만 자손이 낳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형제의 날에 낳더라니까. 애 낳을 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죠?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반 죽는 날 언제 나네요? 겁제 날이잖아. 형제의 날이잖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형제의 날에 많이 나요. 왜? 내 몸이 고달퍼지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직접 점을 쳤을 때도 그래. 언제 애가 나오겠는가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세유가 극받는 날 나요. 세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받는 날 날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바뀌었더구만. 죽을 고생을 해야지만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 부인이 직접 점쳤는데, 세유가 토였거든요? 근데 임목이 묘목으로 진신이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해일날 낳는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낳고 있거든요? 해일날. 그러니까 내일이 해일이죠. 한번 보자고요. 거기 선생님이 그 출산점이 올라와 있어요. 그 해일날 아마 내가 낳는다 그랬는데 해일날 낳나 보자고. 이건 해일날 낳는 이유가 이거를 합하면서 나를 뭐예요? 반초죽음 시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고생할 때 애가 낳을 거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보자고. 자, 다음에 이거는 자신의 병점을 친 거예요. 자, 자신의 병점에서는 이런 걸 보고 세요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관성이 양쪽에 협공을 하는 걸 보고서 평생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내정점을 쳤을 때도 이런 점사를 얻는 사람은 틀림없이 반드시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어디쯤 아플까? 세응이 여기 한 배 정도 위에 올라가겠네, 그죠? 심장병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세유의 부성이 임했다는 자체는 약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쵸? 그리고 간성이 저렇게 협공하고, 자, 관이 세유를 생하면 좋은가, 안 좋은가? 예? 자신의 병점이니까, 용신이 나를 생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아니, 원신이. 그쵸? 원신이 생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토가 유금을 생하고, 유금은 세유를 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병점에서는요, 월파 만나는 게 최고 안 좋습니다. 월파를 만나면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라 해서 막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로 잘 해도 얘는 한 방에 이거 맞아가지고 도저히 기능 상실돼가지고 뭐예요? 못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일진이 또 토국수 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삼전의 용신을 극하고 어떻게 적극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벌써 두 개가 극하고 그죠? 하나가 생하죠? 근데 이런 걸 자세히 보면 또 뭐라 하냐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말할 때 절처의 봉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절처의 봉생이면은 살아 안 살아? 살죠? 근데 절처의 봉생인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월파를 만난 게 주요 원인이에요. 절처 봉생돼도 이렇게 충파로 깨지는 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헷갈리다 그러지 말고
절처의 봉생이라도 원로부터 깨지면서 절처의 봉생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도리어 이때는 절처 봉생하는 그 글자를 충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뭐예요? 태클 거는 묘일날 얘는 죽을 거다. 묘일날. 그러면은 오늘이 을미일이니까 뭐예요? 병신정유 무술기의 경자신축 이민 개묘. 개묘일날 죽는 거예요. 개묘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일때 개묘일날 죽습니다. 이러지 말라 그랬죠, 내가. 예? 이날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 날만 잘 넘기시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냥. 예. 죽도록 안 가거든, 이 사람. 본인이 친점이니까. 사람이 멀쩡한 사람 당신 죽어요 이러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예? 겁나죠? 물론 뭐 선생님이나 저희나 저나 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거가 만난다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겁날 수 있어요. 근데 병점에서 간이 이렇게 생해주면 나쁠 것 같은 느낌에. 근데 아니, 근데 자신의 점에서 내가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어떤 자기만의 보는 핵심이라면 이거는 괜찮아요. 자기만의 핵심이라면. 근데 이 병이 낫겠는가 물었다. 그러면 이건 흉해요. 간이 생하니까. 예, 간이 생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살이 나를 생하는 거죠, 살이.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죽지는 않을 병인데 병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가 가세요? 너무 헷갈려. 그런.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전부쳤을 때 내가 오래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의 어떤 그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유가 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볼 때는 뭐를 보는 거예요? 손을 보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냐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여기 점사는 그래, 이거는 묘일날 죽어요. 묘일날. 알겠죠? 이것은 묘지점이에요. 묘지점. 묘지점인데 선생님들 묘지점을 칠 때는 항상 무엇을 써야 되냐면은 육수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육수. 알겠어요? 여기에 무토니까 구, 사, 백, 현, 청, 주. 자, 왜 이걸 쓰냐면은 청룡을 가지고 자청룡으로 보고, 알겠어요? 백호를 가지고 우백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청룡은 원로부터 생을 받고 일진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자청룡은 어때요? 굽이굽이 잘 내렸고, 그리고 이게 수를 뜻하기 때문에 수어는 깊고 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우백호는 보자. 우백호는 어때요? 묘목인데 자묘형이 됐고 일진으로부터 원로부터 극을 받았죠. 이거는 자청룡보다 좀 나아요, 안 나아요? 좀 거시기 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어? 세유를 가지고서 혈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혈지. 그러니까 내 자리로 보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풍수 잘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한번 나가기 전에 항상 꼭 점쳐보고 가보세요. 그럴 때 좋나 안 좋은 날을 딱딱 미리미리 알아.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선생님들 출연하기 전에 나한테 딱 전화해봐. 내가 다 맞춰줄게. 알겠죠? 보지 않고도 내가 산세 지리 같은 거 맞출 자신 있어요. 예. 점사해 보면 딱딱딱 나와요. 이게. 그래, 자청룡은 이렇게 됐고, 혈지는 자수가 있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서 산으로 판단한다면 뭐예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혈지가. 그러면은 이것은 묘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세유하고 응요 사이를 가지고 이 묘지를 쓰는 그런 혀를 장수의 그 묘지터를 보는 거예요. 묘지터. 그러니까 여기가 월가일로부터 왕상하면은 묘지가 어때요? 쓸 자리가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가 월가일로부터 충국이 되면은 장소가 협소한 곳에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세유를 혈전으로 보면은 응이를 조산으로 본다. 조산. 알겠어요? 조산이 뭐예요? 요런 거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게 조산 아닌가? 맞죠? 이 조산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조산이 어때요? 월가일로부터 극이 심하죠? 그러니까 조산이 높지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전 1위를 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산이에요. 안산이 세유를 극해요, 안 극해요? 그러니까 안산은 여기를 보고 안산이라고 그러죠? 그지? 그 안산이 나를 극하는 형상이니까 이놈이 높아, 안 높아?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보자. 일진자수와 자손자사가 지세에 임하였고, 월간 신금이 생하여 큰 물이 있거나 장류수가 있어 그 혈은 자로 둘러싸여서 청룡희수지혈이라고 할 수 있고, 백호가 임묘목하여 일진자수의 생기를 받아 그 임목재는 묘목과 임목재네요. 아무 장애가 없고 응이 조산이 되어 사하로 피 극세하니 세가 극하니 조산이 눌려 높지 않다. 그리고 세전 1위를 안산으로 하는데 안산이 세유를 극하고 있으니까 안산은 높게 있다고 보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이 안산 술토가 신금과 자수로부터 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런데 이게 깜빡 잘못하면 이걸 보고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세유를 극함으로 인해서 나 자리보다 높은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너가 말한 대로 다 맞다. 그리고 장을 지냈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 그 자식이 고동고시 패스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기 묘지점에 대해서 이 자의혈은 청룡으로 보고 우의혈은 백호로 보고서, 그리고 육합을 득하면 좋고 육충을 얻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은깨, 반은깨 얻으면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 묘지점을 얻었을 때는, 묘지점을 칠 때는 세유의 형제가 임했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말고, 또 관이 임했다고 나쁘게 보지 말고 세유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혈장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세유의 간성이 임했다 그 자리 못 쓴다 이러지 마.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묘지점을 쳤을 때도 육효가 난동을 하면 못 씁니다. 난동을 하거나 또는 세유가 해두국을 맞거나 또는 뭐 재성이 해두국 맞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다 재물 파괴라든가 내가 몸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럼 지금 네. 묘지를 쓴 거를 점쳐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묘지 점쳐가지고 육합계는 상당히 길한 것이고 육중계는 불리한 것이고.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요새 그걸 많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새로. 네. 뭐 30분가 뭐 들어가는 거를. 아, 선생님이네? 네. 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거 우리 산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거기에 만든 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 칠 수 있나요? 당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무 일 없으면 점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근데 사람이 이 육효점이 있잖아요. 점쳐보면 진짜 무서워요. 아주 겁모르고 막 점칠 때는 진짜 즐거운데 알고 나면은 절대 점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매일 손병 간다든가 새우 해두국 맞는다든가 해가지고 매일 눈팅이 방팅이 되고 막 이래봐. 점치고 싶은 생각 싹 없어지지.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서 새우가 해두국 맞는 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려고요.
알고 싶은 거. 그뭐 묘지 같은 거 헤드북 같은 거는 예? 화장을 하고 하는 게 낫겠네. 예? 금방 그 뭐야 그뭐 헤드북 맞든지 이런 데면 묘지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이 묘지를 쓰면 좋은가 했는데 해두국을 맞았어. 그래서 안 썼어. 근데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쉬는 때에 따라서 그 전혀 아주 기초적인 걸 알려줄 때 있어요. 이 묘지 이장과 상관없이 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상할 수가 있다는 걸 알려줄 때도 있더라. 그래, 육춘께 뭐 이런 캐 나오면 무조건 쓰지 마셔야 돼요. 한번 그 출행점, 묘지점 치실 때 하 선생님 풍수 잘 하시죠? 한번 많이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가 저쪽에 지금 산수자리를 그는데 혀를 구하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용신돼요? 네? 북만 가르쳐줬을 때면 세유만 달랑 생각하네. 내가 저쪽으로 가고자 했으니까 거기가 뭐야? 응효가 혈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써놓고서 점칠 때는 세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찾으러 갈 것인데 찾아지겠는가 물었을 때는 응효가 용신이 되지. 그럼 응효가 공망 맞거나 응효가 피상되거나 이러면은 그 자리는 찾지 못할 것이다. 또 세유가 해두국 맞는다든가 이러면 가면 안 되겠죠. 괜히 선생님이 제 말을 무시하고 딱 갔는데 세유의 진토가 임했는데 이렇게 딱 갔더니만 이것이 동해가지고 묘목으로부터 해두국을 딱 맞았다. 근데 내 말을 무시하고 갔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 나무에 피고 전체를 그럼 나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가다가 픽해가지고 여기 상처 있는 거. 아니면은 옷이 웃거나 이런 수도 있어요. 옷. 나무로부터 피해가 입으니까. 돌로부터 극받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짱또레이에서 상하니까. 이게 더 낫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